보신 분들은 알지만 흐린 날 찍으면 칙칙해요. 그런데 요 때깔이 보여요. 빨주노초 파란 이런 게 보여요. 아, 색깔이라도 찍자. 그럼 칙칙한 것이 좀 사라지지 않을까 해서 저 건너편으로 가니까 이게 학교였어요. 이 학교에 그 교문 안에 있는 어떤 아이 하나가 딱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. 제가 딱 가니까 카메라를 이렇게 하니까 그 무리 중에서 촥 아이 하나가 나와요. 그래서 찍은 사진입니다. 선물입니다. 저한테는 돈보다도 더 큰 선물이에요. 하느냐 못하느냐 전혀 예기치 않은 선물이죠. 사실은 이렇게 저는 그 안으로 들어가지도 못하고 교문 밖에서 이렇게 찍다가 근데 저는 죄지었습니다.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사진 찍어가지고 보내준다고 하면 한 번도 보내준 적이 없어요. 그래서 이 죄를 어떻게 씻어야 할지 할 때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으로밖에 못합니다. 저는 사진을 찍으면서 제가 사진을 잘 찍는 줄 알았습니다. 이런 감성을 준 신에게 하나님한테 부모한테 감사를 하고 했는데 전 그게 아니라는 걸 알았습니다. 이스탄불에서 사진을 찍으면서. 이건 이스탄불에서 지하도를 건너가면서 찍은 건데요. 정말 순간적으로 찍은 건데 요 매인께서 걸어오는데 길이 쫙 갈라지는데 요 안에 있는 한 사람도 제 카메라를 의식하지도 않고 딱 이 순간을 몰랐어요. 솔직히 고백을 하자면 카메라에서 찍을 때는 작은 창으로 보니까 딱 집에 와서 컴퓨터를 딱 켜보니까 그저 노트북을 딱 그 숙소에서 켜보니까 이 사진을 딱 보고 한참 제가 가만히 있었습니다. 아, 내가 잘 찍은 게 아니었구나. 수십 년 동안 그 많은 사람들, 그 많은 피사체들 쏘고 뭐고 꽂히던 거는 그것들이 그 피사체들이 내 사진 안으로 들어왔다는 걸 알았습니다. 감사하다, 겸손하다 이런 거를 느끼기만 했지 실제 느낀 거는 이 사진이었습니다. 그래서 이 뒤부터는 그전에는 좋은 찬스, 하나님 고맙습니다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 고맙습니다 이전에 들어와준 그 대상들 이 세상에 만물이 있기 때문에 제가 존재하는 것이죠. 그래서 겸손해야 되는 이유를 알게 됐어요. 사막입니다. 사막에서 사진을 찍는데 시간이 조금 지났어요. 근데 다행히 제가 마지막 시간이에요. 조금 더 해드릴까요? 그냥 끝내드릴까요? 대답이 시원찮아요. 선생님도 위험하면 박수 한번 치고 시작해요. 사막인데 사막에서 사진을 찍다 보면 카메라가 다 버리는데요. 근데 사막이 맨 사막이면 재미가 없어요. 바람이 불고 막 이렇게 눈보라 치듯이 이렇게 해야 사진이 느낌이 살아나거든요. 사진이 죽은 사진과 산 사진이 있어요. 사진이 어떤 건 맨 그 안에 딱 멈춰 있어요. 근데 어떤 사진은 그 안에서 살아 움직이는 듯한 사진이 있는데 그게 산 사진인데요. 때로는 이런 장면을 넣기 위해서 헬리콥터를 산 겁니다. 죄송합니다. 헬리콥터를 사서 바람을 일으킨 거예요. 30분에 한 100만 원 정도 합니다. 그럼 그것도 사치 아니냐? 하지만 이 돈은 저 스폰서에서 지원을 하는 것이고 제가 사진을 찍냐 안 찍냐가 중요하지. 그래서 때로는 사진을 찍으면서 적극적인 연출도 하게 됩니다. 기회가 됐다 했을 때는 적극적으로도 살 수 있는 거죠. 제가 지난 2월 달에 간 인도입니다. 이걸 끝으로 강의 끝내겠습니다. 인도에 6개 도시를 돌아다니는 중에 한 도시 이야기만 하겠습니다. 이건 조도푸르라는 곳인데 인도는 너무 익히 알려졌고 프로 사진가라고 자처하는 사람들이 가서 사진을 많이 찍었기 때문에 세계적으로 유명한 작품도 많기 때문에 뭘 찍느냐 가기 전에 저는 칼라를 정했습니다. 인터넷에 이렇게 보니까 블루시티, 핑크시티 이런 말이 나와요. 그래서 그래 저도 블루시티를 가자 갔습니다. 그래서 하루 종일 파란색만 찾아다니는 겁니다. 파란색. 근데 애플이나
와, 이 블루시티지 실제 가니까 파란지를 몇 개 있지도 않아요. 이게 광고일 뿐이라는 얘기죠. 그래서 그러나 이렇게 열심히 돌아다녀가지고 이 파란색들을 사진을 찍고 어떤 이 어린아이는 무릎을 꿇고 이 모델을 해줄 정도로 찍는데 더군다나 막 모르는 집에 찾아가서 이런 할머니들도 사진을 찍고 그래서 열심히 사진을 찍었습니다. 그리고 나서 야 됐다. 가이드한테 야 오늘은 됐으니까 이만하고 한번 가자. 오늘은 좀 차나 한잔 마시고 쉬자. 내일은 좀 한가롭게 좀 여행 기분도 내고 하자. 근데 그러다가 그 기분을 내려고 게스트하우스를 갔습니다. 근데 거기서 어떤 한국 여자분을 만났습니다. 이 여자분 얘기를 들어보니까 블루시티는 따로 있다는 거예요. 제가 본 거는 그냥 신도시에 이거고 블루시티는 저쪽에 조그마한 마을이 따로 있다는 거예요. 와, 뚜껑 열립니다. 그래서 다음날 새벽에 그날 저녁에 출발을 해야 되는데 그 도시를 떠나는데 이런 경험은 저는 수없이 많이 합니다. 이 세상 누구도 믿을 수 없습니다. 자기 자신 믿어야 돼요. 이스탄불 가서도 가이드 하는 분이 자기가 사진을 잘 안다는 거예요. 그걸 쫄쫄쫄 따라다니니까 어디를 데리고 다니느냐면 버스 세워주는데 관광차와 그럼 제가 뭐하러 돈 많이 들이고 개인 여행을 합니까? 그냥 버스 타러서 그냥 여행해버리면 되죠. 결국은 저의 몫이라는 거죠. 여기서도 다시 한번 느낍니다. 그래서 여기에서 이 조그마한 아이가 문 앞에 이렇게 앉아 있어요. 얘 한 장 찍고 그냥 굿바이 하고 지나갈 수도 있죠. 하나를 찍었더니 저 식구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. 그래, 야, 너네 집 좀 들어가자. 그래서 들어가서 이렇게 파란색, 그야말로 블루시티에 블루를 찍습니다. 그냥 허탕칠 뻔 알았어요. 형제가 또 찍고 막 열심히 찍습니다. 인물사진도 찍고 뭐 푸른색에 뭐 이런 것도 찍고 제가 원하는 이미지도 찍고 그런데 천사가 나타납니다. 갑자기. 와, 이거는요. 이럴 때 그 제 기분은 무엇하고 형언할 수가 없습니다. 이게 겉으로 여행하는 분은 절대 볼 수 없는 장면들입니다. 저는 이렇게 세수는 안 했지만 천사를 본 적이 별로 없습니다. 어느 날 우체부가 저녁에 이렇게 저희 작업실 앞에 꽃이 너무 만발해가지고 지인을 이렇게 초대를 해서 식사를 하면서 했던 이 어느 우체부가 편지를 이렇게 배달해야 되는데 하느님께라는 편지를 받은 거예요. 하느님께라는 편지를 받은 거 이거를 전달을 어디다 하겠습니까? 전달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이것을 그냥 어디다 버릴 수도 없고 그냥 하도 궁금해서 뜯어봤답니다. 뜯어보니까 하느님 내가 도저히 먹고 살 방법이 없고 돈을 마련할 방법이 없는데 돈 좀 나한테 주쇼 라는 편지 내용이었어요. 근데 이걸 안 봤으면 모르는데 이 우체부가 봐버리니까 고민되죠. 가지고 이제 동료 우체부들한테 상의를 한 거예요. 야, 이거 이런 것이 있는데 야, 이거 어떻게 하자. 근데 5명의 우체부가 야, 그러면 우리 10만 원씩이라도 내서 50만 원 이렇게 보내주자. 근데 딱 보내주셨어요. 보내주셨으면 그걸 끝이 아니었는데 답장이 왔어요. 답장도 안 볼 수가 없잖아요. 답장을 딱 보니까 내가 비용금 100만 원인데 50만 원만 보내면 어떻게 하냐고.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자원봉사라는 건 무언가에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. 한번 생각해보리죠. 그래서 정말 우리가 성심을 다하는 자원봉사인데 그것이 다른 사람들한테 의타심이 생기지 않는 그런 자원봉사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어제 해봤습니다. 고맙습니다.